적어도 강남에 건물을 갖고 있거나 가지려고 지금 그 과정을 가고 있다면 차로 치면 뭐 30년 무사고 범퍼 까짐도 없는 참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영금영부동산연구소 황 소장입니다. 오늘은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소장님. 근데 강남 빌딩은 어떤 사람이 사요? 이게 돈이 많은 사람이 사는데 돈이 많다고 다 사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돈만 있으면 사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그렇지가 않아. 그렇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다른 얘기부터 먼저 하면, 돈이 많으면서도 대부분은 자수성가한 사람이 강남의 건물을 사. 강남의 건물을 소유하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르지. 부모님이 사서 줘도 소유가 되니까. 내가 직접 사는 거는 다른 거야. 이걸 샀다는 거는 이걸 살 수 있는 여건에는 돈도 있지만 그거를 살 수 있는 마음가짐도 있어. 그리고 그 전에 이걸 할 수 있을 정도의 경험까지 있어야 이걸 할 수가 있어. 그렇지 않고는 돈이 많아도 이걸 못한다고 생각해. 예를 들면 삼성 주식을 누가 30억어치를 산다고 칠게. 강남에 있는 건물을 팔아서 그거 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야. 건물을 팔아서 주식을 산다고요? 뿐만 아니라 로또로 30억이 맞았어. 이걸로 30억어치 주식 살 수 있어? 아니면 채권에 몰빵하거나 할 수 있어? 이거를 돈이 있다고 할 수가 없어. 주식을 30억어치 한 종목을 샀다는 거는 그 사람이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그 전에 주식을 오랫동안 해왔고 그 경험이 많고 주식으로 본인이 돈을 벌어본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 그렇지 않고 그냥 살 수는 없단 말이야. 아무리 부자라도. 예를 들면 오토바이라고 치면 오토바이도 50cc, 125cc, 뭐 500cc, 600cc 막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근데 오토바이를 한 번도 안 타본 사람이 할리에서 로드킹이나 아니면 아주 큰 빅바이크를 산다? 어려워. 어떻게 사? 면허가 있어도 그거 대번 사는 사람은 거의 없어. 돈이랑 상관없이요? 그치. 큰 거 컨트롤이 안 돼. 처음 타면. 어떻게 컨트롤해? 작은 거를 한두 번은 타보고 하는 거야. 단계가 있어야 그걸 할 수가 있어. 단계가 없이 그걸 할 수가 없어. 돈을 이 정도를 벌어보고 내가 이걸 했을 때 감당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고민을 하면서 그 사이에 집도 사보고 뭐도 고민도 해보고 한 사람들이 건물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네, 근데 저희한테 상담 오시는 회원분들은 건물 처음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떤 마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이게 있지. 이 과정을 스스로 다 거치고 본인이 알아서 사는 분들도 있어. 근데 스킨스쿠버 처음 하면 수영장에서 연습할 때도 가르쳐주는 그 선생님이 같이 다녀. 그리고 바다에 갈 때도 같이 처음에 들어가. 그래서 뭐 오픈워터 뭐 이런 걸 딴단 말이야. 옆에 누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사고 나겠지. 우리를 찾아오는 분들은 나를 통해서 그걸 하는 거야. 황 소장님이 이렇게 지금까지 했고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고 그렇다면 나는 안전하게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하게 되는 거지. 본인이 스스로 하는 분들은 이 과정을 다 거치지 않고 혼자 하기가 매우 어려워.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이런 과정을 거쳐야 우리가 건물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건물을 사는 거에 경제력은 빠질 수가 없어요. 경제력을 본인이 갖춰야 이걸 사도 된다 안 된다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부모님한테 30억 받았어요. 내가 소득이 없어요. 그러면 살 수 있을까요? 사기 힘든 이유는 얘가 만약에 건물이 공실이 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럼 감당이 안 돼요. 돈은 많이 받아도 건물을 괜찮은 걸 크게 사기가 어려워. 생각해봐. 한동안 난 이건 좀 의문이었는데 뭐냐면 어떤 회사를 해가지고 그 회사를 엑시트를 했어. 200억이 생겼어. 200억이 생겼으면 적어도 한 500억, 700억짜리 건물 사는 게 맞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 못 사는 이유가 그거야. 안 해봐서요. 그것도 있는데 또 하나는 내 소득이 지금 없어졌잖아. 회사를 매각하면서 살 수가 없어.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쪼개서 요 정도는 충분히 써도 되겠다 하는 작은 금액으로 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걸 전체를 건물에 하는 경우가 없는 이유가 그런 거야. 내 소득이 계속 돌아가고 있어야 건물을 살 수가 있어. 그럼 이 전 단계가 자수성가의 단계야. 내가 소득을 어느 정도 높여가고, 병원이라고 치면 처음에는 뭐 대학 다니고 대학원 다니고 인턴 레지던트 하고, 그리고 대학병원에 있는 기간 뭐 수련의 과정을 거치고 해가지고 내가 개원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나가면서 내가 힘든 과정도 거치고 그 개원한 병원에서 자리를 잡아가지고 소득이 높아지는 이 과정.
그리고 그 사이에 내가 집을 사는 분도 있고 안 사는 분도 있지만 집 살 정도의 여유 자금을 만드는 거. 그리고 내가 매달 얼마 버는 돈으로 집뿐만 아니라 내 경제 활동에 전혀 문제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상태가 건물을 살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란 말이야. 내 생활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나서 돈이 모여서 건물을 사고 싶다. 그럼 본인이 직접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뭐 집 말고 다른 것들 투자를 좀 해보다가 건물로 넘어가고 싶다 해서 건물을 알아보다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이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는 거지. 근데 이 단계에 있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자수성가를 하지 않고, 즉 본인이 이 소득 구조를 만들지 않고 건물을 사기가 매우 힘들어. 돈을 많이 받았어도. 건물을 받아서 건물을 소유할 수 있지만 대부분 금수저가 돈을 많이 물려받아서 건물을 사는 경우가 좀 어렵지. 드물어. 많이 드물어. 그리고 건물을 갖고 있던 금수저가,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받으면서 세금 때문에 파는 경우 빼고 본인이 받아서 세금도까지 다 내고 이걸 관리하는 경우는, 관리해 나가면서 내가 생활하는 경우는 이 건물을 또 팔기가 어려워. 이 다음 자식 때에서 팔게 돼. 그렇기 때문에 강남에 건물을 사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본인 일이 잘 되는 분들이야. 본인 일을 잘 해서, 병원이라면 병원이 아주 잘 돼서, 사업이라면 사업이 아주 잘 돼서, 그래서 집을 사고 그리고 종잣돈을 모으고 이런 분들이 건물을 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극히 드물지. 건물을 음. 증여받고 증여받은 부동산이 있으신데 음. 이제 강남 빌딩으로 갈아타고 싶으신 음.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음. 근데 그런 분들은 왜 보통 대출 금액이 현저히 적거나 대출을 왜 싫어하시는 걸까요? 그게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전의 단계를 거쳐보지 않아서랑 본인이 그런 여건을 아직 못 만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수영을 어릴 때 안 배우고 성인 돼서 배우려면 겁나거든. 본인 키 넘어가는데 못 들어가. 대부분 어렸을 때 배워봤어야 한단 말이야. 나는 어렸을 때 배웠기 때문에 동해바다 가자마자 그냥 중간에 들어갔어. 방파제로. 겁이 없었지. 어쨌든 중요한 거는 대출을 안 하고 쭉 살면 대출이라는 것 자체를 두려워해. 부담이 많아. 똑같은 건데 돈도 안 써본 사람은 쓰는 거를 부담스러워해. 돈이 많아도. 정말 그치? 웃기지? 전혀 이해가 안 돼. 이거 이해 가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돈 쓰는 게 부담스럽다고요? 돈이 있는데요? 자수성가한 아주 큰 부자. 얼마 전에 유퀴즈에 나왔던 기부 엄청 많이 하신 할머니. 그 무슨 연예인이 돈 벌어 하는 그분. 부자 되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물어봤어. 처음에 말한 거. 근검절약. 근검절약이 기본이야. 근검절약 없이 열정이 있으면 도깨비 살림처럼 한 번에 와악 됐다가 주저앉았다가 왔다 했다가 주저앉았다가 다다다다 돼서 끝나. 일단 지키는 베이스가 중요하다는 거죠. 연비가 좋아야 돼. 차로 치면 기름 요만큼 가지고 막 100km를 가야 기름이 쌓일 거 아니야. 많이 들어와도. 돈을 쓰는 게 습관이 들여버리잖아. 그러면 더 큰 돈 쓰는데 부담을 안 느껴. 그럼 많이 벌어도 더 쓴다고. 그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나만 쓰는 게 아니라 결혼하게 되면 배우자가 쓰게 되고 애들도 그렇게 쓰게 되지. 그리고 본인만, 양가 부모님 아니면 우리 부모님 결혼 안 했다면 그럼 친구들 만나서 쓰는 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버는 것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까? 나는 글쎄라고 생각해. 근데 만약에 부모님이 부자여가지고 그렇게 받아서 내가 그 정도 쓰는 사람이야. 그럼 부모님이 있을 때까지는 이 지출이 감당이 되지. 근데 그 뒤에는 이거 감당되기가 어려워. 그래도 엄청 많이 받으면, 엄청 많이 받아도 똑같습니다. 그거는. 그런 사례들은 너무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부자인 사람들은 지출을 부담스러워 한단 말이야. 투자랑 지출은 다르니까. 투자는 맡기만 하면 뭐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도 할 수 있어. 근데 그냥 지출은 부담스러워하는 게 기본적으로 자수성가하는 부자가 갖고 있는 성격이야.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거 아껴서 뭐해? 요거 아껴서 뭐해? 내가 이거 아낀다고 해서 뭐 부자 되냐? 그쵸?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거기에 그대로 있게 됩니다. 예전에 이거는 좀, 그분은 지금은 많이 어려워진 분이긴 한데, 공무원 하면서 돈을 모으려고 보니까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게 모으려고 보니까 이게 내가 뭐 먹을 거 먹고 뭐 하면은 먹을 게 별로 없는 거야. 그래서 간장에다가만 밥을 먹었대. 싫어하죠. 실화야. 심지어 난 그 사람이랑 알아. 그래서 월급의 90% 이상 모은 거야. 그렇게 해서 뭐 투자를 하고 막 이렇게 했었어. 좀 이상한 거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도 잘 나갈 때가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잘 나가는 게 중요하지만 이거를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 있는 대로 그냥 얘기할게요. 요만큼 있다가 없어도 크게 어려움을 못 느끼는데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지면 많이 아파요. 네. 많이 불편하고 많이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이게 잘 나가려면 그냥 뭐 열정만 있고 돈만 많이 벌면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기본을 지키지 않고 가면은 이거는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사례는 정말 제가 주위에서도 너무 많이 알고 최근에도 들었는데 제가 아는 친한 사장님한테 이번에 들은 얘기인데 15년 전에 어떤 한 사람이 350억을 벌었대. 그때 당시 15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길게 일을 진행해서 뭔가 한 거지. 쉽게 말하면 시행을 했습니다. 크게 해서. 그래서 350억을 벌었어요. 15년 전이면 지금 1000억 넘는 돈이야. 지금 뭐 할까? 지금 뭐 할까? 깜빵에 있습니다. 들어갔다 나왔나 지금도 있는가 그 긴가민가한데 하여간 결론이 깜빵이었어. 그런 사람들이 많아. 옛날에 부자였던 사람들, 잘 나갔던 사람들 절대 부자로 오래 못 가. 부자는 근검절약이 기본이야. 안 쓰고 모으는 게 기본이야. 그리고 나서 돈이 모이면 집도 사고 뭐도 사고 그렇지만 그거에 맞는 지출만 할 뿐 막 불특정한 지출을 많이 한다? 글쎄 누가 보기에는 그게 진짜 부자야 라고 생각하고 저런 사람이 진짜 막 뭐 돈 많아 보이고 하지만 그렇진 않아. 근데 뭐 재벌 뭐 대기업 누구는 뭐 그렇게 그게 이제 돈을 쓰는데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시간이라는 건 뭘 살려면 검색을 해보잖아요. 그렇죠? 검색을 하고 알아보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리고 이거는 쓰는데 지출하기 위해서 쓰는 시간이잖아요. 그럼 일하면서 돈을 버는 시간보다 얘가 더 많으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막 이런 거, 이 떠도는 얘기 중에 어떤 부자가 가가지고 백화점에 가서 여기서부터 저기 다 주세요. 이런 되게 멋있잖아. 막 한 번에 얼마 쓰고 막 그런 것들. 지금 안 본 지가 꽤 됐는데 직접 아는 사람 중에는 이 친구가 지금 힘들어. 많이 힘들어. 근데 왕년에 얘기하시는 거죠. 왕년 얘기 재미로 들으세요. 명품관에 가서 이제 막 구경하고 있었는데 이제 얘가 그 추리하게 하고 갔어. 편하게 하고 갔더니 점원이 무시한 거야. 그래서 그때 비싼 거, 퍼가 비싼 거는 뭐 몇 천이 넘어서 막 억까지 가. 퍼 비싼 거를 뭐 입어본다고 할때 뭐 좀 뭐 이렇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걔도 좀 이상한 애거든. 정신적으로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한 줄 알아?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가서 그거를 돈을 주고 샀어. 그때 5천이랬나 7천이랬나 샀어. 사서 어떻게 했게? 그 자리에서 혹시 태웠어요? 진짜요? 잘라서 가위로 다. 와 대박. 그거 좀 이상한 분인데.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얘기했잖아. 제 목적은 뭐였나요? 자 기분 풀이. 아, 열받았다. 그거 말고도 막 뭐 백화점에서 막 그 비싼 막 몇 천만 원짜리만 모으는 사람도 있었고. 지금 뭐 할까? 지금 뭐 할까?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뭐 할까가 제일 중요해. 그래서 건물 있을까? 그래서 일 안 하고 지금 놀고 먹고 살 수 있을까?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을까? 아니? 지금 다 비참해. 다 비참해. 한 명도 안 빼고 다 비참해. 그런 삶을 살았던 애들. 부모님이 엄청나게 부자야. 그거는 유지되겠지. 그렇지만 강남에 건물을 살려고 하면 본인이 그 정도의 수익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 그걸 유지해야 되고 경험을 가져야 되고 이렇게 돼서 결정적으로 그 어떤 트로피 같은 게 강남의 빌딩이야. 네, 소장님 말씀이 맞는 게 저희 상담 오시는 회원분들 중에 의사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실제로 상담하시고 나중에 저랑 얘기할 때는 돈 쓸 시간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럼. 네, 그러니까 너무 바쁘고 본인 일이 더 집중할 게 그래서 돈 쓸 시간이 없다. 돈이 그래서 쌓이고 있는. 그럼 강제저축의 단계지.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자수성가를 하더라도 여러 유혹이 있습니다. 뭐 주위에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따라다니면서 쓰기도 하고 대우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 없으니까 어딘가에서 대우해 주거나 좋은 물건을 사거나 좋은 음식을 먹거나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좋은 상류층이 된 것 같은 느낌도 느끼기도 하고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사는 건가 싶기도 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영원히 지켜질 수 있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 지금 상황으로 영원히 갈 수 있다. 내가 일을 안 해도 계속 할 수 있다. 해도 됩니다. 그럼 아예 안 해요? 몇 번은 해볼 수 있죠, 당연히. 그렇지만 그거를 생활처럼 그냥 쭉 한다. 이거는 분명히 멈추게 돼 있어요. 펑크난 타이어를 끼고 있는 차를 타고 여행을 가는 거나 같아요. 그 구멍의 크기가 다를 뿐이지. 처음에는 그 구멍이 눈에 안 띄다가 어느 순간부터 눈에 띄게 바람이 줄어들고 이게 조금 멈추게 돼요.
그거부터 수리하고 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여행할 때. 그 수리가 뭐냐면 근검절약이에요. 그 차를 타고 여행을 가면서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아 신난다 이러면서, 아 날씨도 좋네 이러면서 바람이 새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강남에 건물 산다고 했을 때 적어도 30억이 필요한데 지금도 30억의 돈을 모을 수 있다? 현금으로 갖고 있다?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 일을 하고 나서야 생각할 수 있는 게 건물이죠. 그 옛날엔 쌌잖아요. 아 옛날에는 금액이 적었죠. 그리고 옛날에 물가가 적었기 때문에 어려움은 과거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지방에서 건물을 사는 것도 자수성가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를 찾아오는 분들은 대부분 저랑 비슷한 성향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있는 거를 알리지 않아 하시고 누군가 아는 거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워하고 이런 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막 이거를 내가 샀어 하고 알리진 않지만 본인의 마음에 엄청 알차게 위안이 되고 정말 비빌 언덕이 되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정도를 만들기 위해서 해온 노력들, 저는 물론 오신 분들한테 한 분 한 분 정말 뭐 이렇게 수고 많으셨고 이런 얘기는 하진 않지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한 명도 빼지 않고 알고 있어요. 다. 어려움이나 힘듦이라는 거를. 왜냐하면 저도 경험해 왔으니까요. 해봤으니까 당연히 알죠. 보장되지 않은 어떤 결과를 그냥 혼자 확신하면서 노력하는 거잖아요. 대부분 결과가 보장되어 있지 않으면 노력을 시작하지 않지만 보장되지 않은 결과를 내가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가는 것, 불안하고 잠 못 자고 힘들고 막 이런 과정이 있지만 그걸 해나가서 조금씩 성과가 나서 조금씩 발전하고 답답하지만 그래도 묵묵히 참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보니까 예전보다 나아졌다. 좀 더 나아졌다. 근데 이거 잃고 싶지 않고 더 불리고 싶다. 30억이 됐던 뭐 몇십억이 됐던 몇 억이 됐던 이걸 더 불리고 싶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궁금증, 답답함. 그러다 보니까 강남에 건물을 사고 싶다의 단계까지 가게 되는 거죠. 이 시간이 사실 짧지가 않죠. 꽤 긴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뭔가 건물이 하나 생겼을 때 그 뿌듯함과 정말 그 감동스러움. 집 샀을 때랑은 또 다른 느낌. 첫 차 샀을 때랑 집 샀을 때는 또 다른 느낌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게 이제 자산가가 되는 과정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누군가가 얘기해 줄 사람이 없죠. 왜냐면은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 해봐야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보지는 않잖아요. 그거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참 자수성가를 해서 강남 빌딩을 사신 분들도 그리고 앞으로 살 분들에게 참 대단했다고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그치? 정말로 맺힌 것 같아 눈에. 왜냐면 나는 그거 알잖아. 진짜. 그럼 당연하지. 그 엄청 힘든 일이야. 부모님이 그랬다고 하면 부모님 존경해야 돼 무조건. 나는 우리 부모님 존경하거든. 아니 그래서만은 아니지만 부모님 존경해. 그래서 내가 뭐 큰 결정할 때는 다 얘기를 하고 물어보고 부모님 의견을 난 듣거든. 물론 그 의견에 100%막 그대로 하는 건 아니지만 의견을 들어본단 말이에요. 왜냐면 나보다 먼저 하셨으니까. 그리고 본인이 아는 사람이 그렇다, 가족 중에 그렇다. 당연히 인정해야 됩니다. 진짜 그거는 많이 인정해도 그거는 부족함이 없어요. 왜냐면 그런 많은 유혹이 있었는데 그걸 안 한 거거든요. 근데 옆에 보는 사람은 그런 유혹을 계속 쫓아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이 즉슨 뭐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번 돈을 옆에서는 쓰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 사람에게 그 돈을 맡기면 없어지겠죠.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을 좀 무시하고 인정 안 하는 그런 게 많지만 적어도 강남에 건물을 갖고 있거나 가지려고 지금 그 과정을 가고 있다면 차로 치면 뭐 30년 무사고 접촉도 없는 범퍼 까짐도 없는 그 정도 운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운전하는 사람들끼리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레이서면서 레이싱도 하면서 거기서도 사고가 없이 막 1등을 해왔어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돈이 있으면 유혹이 엄청 많아요. 하고 싶은 것도 사람도 있잖아요. 누가 앉아서 일하고 싶어요? 해외여행 가서 놀고 싶지.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참고 있는 거예요. 참다 보니까 습관이 됐고. 때문에 참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강남에 건물을 사는 분들은 자수성가를 한 분들이 대부분이다. 진짜 90%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은 참 존중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분들의 앞으로 더 잘 될 수 있게 그 노력이 훨씬 더 빛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그리고 그러한 얘기들을 제가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